당신은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에게 메시지를 보내고 있을지 모릅니다.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오해야. 내 진심은 그게 아니었어.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내가 설명할게. 손가락은 떨리고 가슴은 답답하고 머릿속에선 수백 가지 문장이 교차합니다. 상대방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 나에 대한 오해가 퍼질지, 내 이미지가 무너질지에 대한 공포가 당신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끊임없이 말합니다. 해명하고 변명하고 설득하고 이해시키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합니다. 말을 하면 할수록 상대는 더 멀어집니다. 당신의 진심은 왜곡되고 당신의 노력은 집착으로 비춰집니다. 당신이 던진 수백 개의 말은 공허하게 허공을 맴돌 뿐 상대의 마음엔 단 하나도 닿지 않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깨닫습니다. 아, 나는 지금 전쟁에서 지고 있구나. 말로 싸우는 전쟁에서 먼저 말을 꺼낸 사람은 이미 패배한 것입니다. 왜일까요? 왜 우리는 침묵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자신을 증명하려 하는 걸까요? 왜 말없이 떠나는 것이 그토록 어려운 걸까요? 오늘 우리는 침묵의 힘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말하지 않음으로써 얻는 존엄에 대해, 설명하지 않고 떠남으로써 지키는 자유에 대해, 그리고 침묵이라는 가장 강력한 무기에 대해 깊이 들여다볼 것입니다. 왜 우리는 침묵하지 못하는가? 착각 1 설명하면 이해받을 수 있다는 환상.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믿습니다. 내가 충분히 설명하면 상대방은 이해할 거야. 논리적으로 말하면 오해가 풀릴 거야. 하지만 이것은 착각입니다. 심리학자 레온 페스팅거의 인지 부조화 이론에 따르면 인간은 자신의 기존 믿음과 모순되는 정보를 접했을 때 그 정보를 왜곡하거나 거부합니다. 이미 당신에 대해 부정적인 결론을 내린 사람은 당신의 설명을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신의 해명을 변명으로 당신의 진심을 거짓으로 받아들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당신을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진실이 아니라 자신의 판단이 옳았다는 확신입니다. 당신이 말을 하면 할수록 그들은 당신의 말에서 자신의 믿음을 강화할 증거만을 찾아냅니다. 착각 이 관계를 지키려는 집착. 우리가 침묵하지 못하는 두 번째 이유는 관계에 대한 집착 때문입니다. 이 사람을 잃으면 안 돼. 이 관계가 끝나면 나는 외로울 거야. 한 번만 더 기회를 주면 예전처럼 돌아갈 수 있을 거야. 이것은 집착입니다. 사랑이 아닙니다. 심리학에서 말하는 매몰 비용의 오류가 여기서 작동합니다. 이미 그 관계에 쏟아부은 시간, 감정, 노력이 아까워서 떠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그 사람이 아니라 당신이 투자한 과거에 집착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이미 끝난 관계는 아무리 설명해도 돌아오지 않습니다. 당신을 떠난 사람은 당신의 말을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착각 3 정의감이라는 독. 세 번째 이유는 더 교묘합니다. 나는 억울해. 진실을 밝혀야 해. 저 사람이 나에 대해 거짓말을 퍼뜨리고 있어. 바로 잡아야 해.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왜 내가 참아야 해? 이것은 정의감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자아도취입니다. 당신은 진실을 밝히는 것이 아니라 당신 자신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려는 것입니다. 당신은 상대방을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자존심을 지키려는 것입니다. 심리학자 조지 바이안트는 이를 방어기제라고 불렀습니다. 우리는 자아가 상처받는 것을 참지 못해 끊임없이 자신을 방어하고 정당화하고 설명하려 듭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 과정에서 우리는 더 초라해집니다. 착각 4 보상심리의 함정. 마지막으로 우리는 보상심리에 갇혀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설명하면
상대방이 미안해할 거야. 내가 진심을 보여주면 상대방이 돌아올 거야. 내가 충분히 노력하면 인정받을 거야. 이것은 거래입니다. 사랑이 아닙니다. 당신은 상대방에게서 무언가를 얻기 위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과를, 이해를, 인정을, 사랑을 받기 위해 애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존엄은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는 데서 나옵니다. 설명하지 않아도 이해받을 만한 사람만이 당신 곁에 남을 자격이 있습니다. 부처 침묵은 고요한 해탈이다. 부처는 말했습니다. 말이 많은 자는 번뇌가 많고 침묵하는 자는 평온하다. 불교에서 침묵은 단순히 말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집착의 끊어짐입니다. 우리가 말을 하는 이유는 대부분 집착 때문입니다. 인정받고 싶은 집착, 사랑받고 싶은 집착, 옳다고 증명하고 싶은 집착. 부처는 이 모든 것을 번뇌라고 불렀습니다. 당신이 누군가에게 끊임없이 설명하고 있다면 당신은 지금 번뇌의 바다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당신을 어떻게 생각하든 그것은 상대방의 업입니다. 당신의 업이 아닙니다. 당신이 할 일은 단 하나입니다. 말없이 떠나는 것, 집착을 내려놓는 것. 그 순간 당신은 자유로워집니다. 불교의 고승들은 때때로 무건수행을 합니다. 일주일, 한 달, 심지어 1년 동안 단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금욕이 아닙니다. 말을 하지 않음으로써 그들은 자아의 집착에서 벗어나고 세상의 소음에서 벗어나고 진정한 내면의 평화를 찾습니다. 당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말하지 마십시오. 침묵하십시오. 그것이 당신의 해탈입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침묵은 황제의 품격이다. 로마 황제이자 스토아 철학자였던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그의 저서 명상록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나의 문제가 아니라 그들의 문제다. 황제였던 그는 수많은 비난과 오해에 시달렸습니다. 원로원은 그를 의심했고 백성들은 그를 오해했으며 심지어 그의 가족조차 그를 배신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해명하지 않았습니다.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침묵했습니다. 왜일까요? 아우렐리우스는 통제의 이분법을 믿었습니다. 이 세상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과 통제할 수 없는 것.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나의 생각, 나의 행동, 나의 태도뿐입니다. 다른 사람의 생각은 통제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판단은 바꿀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것에 에너지를 낭비합니까? 아우렐리우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아침에 일어나 오늘 나는 어리석은 사람, 배은망덕한 사람, 오만한 사람을 만날 것이다 라고 생각하라. 그들은 선과 악을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다. 하지만 나는 다르다. 나는 진리를 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상처받지 않는다. 이것이 침묵의 품격입니다. 당신을 오해하는 사람, 당신을 비난하는 사람, 당신을 배신한 사람에게 설명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이미 당신을 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들의 무지는 그들의 문제입니다. 당신의 문제가 아닙니다. 황제처럼 침묵하십시오. 그것이 진정한 품격입니다. 니체 침묵은 초인의 무기다. 프리드리히 니체는 더 과격하게 말합니다. 당신을 이해하지 못하는 자들에게 설명하는 것은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는 것과 같다. 니체의 철학에서 초인이란 대중의 평가에서 자유로운 자입니다. 초인은 다른 사람의 인정을 구걸하지 않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창조합니다. 니체는 이렇게 말합니다. 대중은 언제나 평범함을 원한다. 그들은 당신이 그들과 같기를 바란다.
당신이 뛰어나면 그들은 당신을 끌어내리려 한다. 당신이 다르면 그들은 당신을 비난한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니체의 답은 명확합니다. 그들에게서 떠나라. 말하지 말고 설명하지 말고 그냥 떠나라. 니체는 영원회귀라는 개념을 제시했습니다. 당신의 인생이 끝없이 반복된다면 당신은 지금 이 순간을 어떻게 살 것인가? 당신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평생 설명하며 살 것인가? 아니면 당당히 떠나 당신만의 길을 걸을 것인가? 초이는 후자를 선택합니다. 그는 대중의 시선에서 자유롭습니다. 그는 침묵으로 자신의 존엄을 지킵니다. 그는 설명하지 않고 증명하지 않고 그저 자신의 길을 걷습니다. 니체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자는 토끼에게 자신이 왜 강한지 설명하지 않는다. 당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당신의 가치를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침묵하고 떠나십시오. 그것이 초인의 길입니다. 쇼펜하우어 침묵은 고독한 자의 특권이다. 아르투어 쇼펜하우어는 인간관계에 대해 매우 비관적이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은 고슴도치와 같다. 추우면 서로 가까이 다가가지만 너무 가까우면 서로를 찌른다. 쇼펜하우어는 고슴도치의 딜레마를 통해 인간관계의 본질을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외로움을 견디지 못해 다른 사람에게 다가가지만 너무 가까워지면 상처를 주고받습니다. 그렇다면 적절한 거리는 어디일까요? 쇼펜하우어의 답은 간단합니다. 당신을 이해하는 사람과만 가까이 하라. 나머지는 침묵으로 거리를 두라. 그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평범한 사람은 고독을 두려워한다. 하지만 뛰어난 사람은 고독을 즐긴다. 왜냐하면 고독 속에서만 그는 진정한 자기 자신과 만날 수 있기 때문이다. 침묵은 고독으로 가는 문입니다. 당신이 누군가에게 끊임없이 설명하고 있다면 당신은 고독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혼자 남겨지는 것이 무서워서 관계를 붙잡으려 안간힘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고독은 축복이다. 고독 속에서 당신은 세상의 소음에서 벗어나고 당신 자신의 내면과 대화할 수 있다. 침묵하십시오. 떠나십시오. 고독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진정한 자유는 고독 속에 있습니다. 침묵으로 손절하는 6가지 방법. 이제 우리는 구체적인 실천으로 넘어갑니다. 철학적 통찰을 아무리 많이 얻어도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침묵으로 손절하고 깨어있는 거리두기를 실천하는 방법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방법 1. 마지막 메시지를 보내지 마라. 당신은 지금 마지막 메시지를 쓰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동안 고마웠어.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행복하길 바랄게. 손가락은 전송 버튼 위에 머뭇거리고 마음은 혼란스럽습니다. 이 메시지를 보내면 관계가 정리될까? 아니면 더 나빠질까? 여기서 중요한 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마지막 메시지는 당신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을 위한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당신의 불안을 달래기 위한 것입니다. 당신은 깔끔하게 정리하고 싶다는 환상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이렇습니다. 이미 끝난 관계는 어떤 말로도 깔끔하게 정리되지 않습니다. 마지막 메시지를 보내는 순간 당신은 또다시 상대방에게 마음을 열고 또다시 상처받을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진정한 손절은 말없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메시지를 지우십시오. 전화번호를 삭제하십시오. SNS를 차단하십시오. 그리고 침묵하십시오. 당신의 부재가 가장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방법 2. 3일의 법칙을 지켜라. 침묵을 실천하는 가장 어려운 순간은 초반 3일입니다. 첫째 날,
당신은 불안합니다. 내가 너무한 건 아닐까? 한마디쯤은 해야 하는 거 아닐까? 둘째 날, 당신은 외롭습니다. 저 사람은 지금 뭐 하고 있을까? 나를 찾고 있을까? 셋째 날, 당신은 분노합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돼? 왜 나만 참아야 해? 이 3일을 버티지 못하면 당신은 다시 전화를 걸고 메시지를 보내고 관계의 수렁으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3일만 버티십시오. 심리학에서 21일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행동을 21일간 반복하면 습관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침묵의 경우 3일만 버티면 70%는 성공한 것입니다. 3일 후 당신은 깨닫게 됩니다. 아, 세상은 여전히 돌아가고 있구나. 저 사람 없이도 나는 살 수 있구나. 이것이 자유의 시작입니다. 3일을 버티는 구체적인 방법. 메시지 알림을 끄십시오. 친구들과 만나십시오. 몸을 움직이십시오. 운동을 하거나 산책을 하거나 청소를 하십시오. 일기를 쓰십시오. 하고 싶은 말을 일기에 쓰고 절대 보내지 마십시오. 명상을 하십시오. 하루 10분이면 충분합니다. 3일만 버티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이깁니다. 방법 3. 정당화의 유혹을 끊어라. 침묵을 방해하는 가장 큰 적은 정당화의 유혹입니다. 나는 잘못한 게 없어. 왜 내가 침묵해야 해? 진실을 밝혀야 해. 저 사람이 거짓말을 퍼뜨리고 있어. 내 명예를 지켜야 해. 가만히 있으면 인정하는 거잖아. 이것은 모두 자아의 속삭임입니다. 당신의 자아는 상처받는 것을 견디지 못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자신을 방어하고 정당화하고 증명하려 듭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진실을 밝히는 것이 정말 나를 위한 것인가? 아니면 내 자존심을 위한 것인가? 대부분의 경우 답은 후자입니다. 당신은 진실을 밝히려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려는 것입니다. 당신은 상대방을 설득하려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자존심을 지키려는 것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강함은 증명하지 않는 데 있습니다. 사자는 스스로 사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해는 스스로 밝다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진실은 스스로 드러납니다. 당신이 할 일은 침묵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진실을 알아볼 사람은 알아봅니다.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은 아무리 설명해도 알아보지 못합니다. 정당화의 유혹을 끊으십시오. 침묵하십시오. 방법 4. 관찰자의 시선을 가져라. 침묵을 실천하는 강력한 방법은 관찰자의 시선을 갖는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사티SATI, 즉 알아차림이라고 부릅니다. 당신의 감정을 느끼되 그 감정에 휩쓸리지 않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방법은 이렇습니다. 당신이 누군가에게 메시지를 보내고 싶은 충동을 느낄 때 잠시 멈추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아, 지금 나는 메시지를 보내고 싶은 충동을 느끼고 있구나. 이 충동의 원인은 무엇일까? 외로움, 분노, 불안. 이 충동에 따르면 나는 어떻게 될까? 이것이 관찰자의 시선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감정의 노예가 아닙니다. 당신은 감정을 관찰하는 주인입니다. 심리학자 빅터 프랭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극과 반응 사이에는 공간이 있다. 그 공간에서 우리는 반응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 누군가 당신을 화나게 할 때 당신은 자동적으로 반응할 필요가 없습니다. 잠시 멈추고 관찰하고 선택하십시오. 나는 지금 화가 났다. 하지만 나는 반응하지 않겠다. 나는 침묵하겠다. 이것이 진정한 자유입니다. 방법 5. 에너지 회수의 의식을 만들어라. 심리적으로 우리는 관계에 에너지를 투자합니다. 시간, 감정, 관심, 애정 모두가 에너지입니다.
관계가 끝났을 때 우리는 그 에너지를 회수해야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에너지 회수를 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여전히 과거의 관계에 에너지를 쏟아붓습니다. 그 사람을 생각하고 그 사람의 SNS를 확인하고 그 사람에 대해 이야기하고 그 사람을 미워하거나 그리워합니다. 이것은 모두 에너지 낭비입니다. 에너지 회수의 구체적인 방법. 첫째, 물리적 단절을 하십시오. 그 사람과 관련된 물건을 모두 정리하십시오. 선물, 사진, 편지 모두를 버리거나 보관함에 넣으십시오. 보이지 않는 곳에 두십시오. 둘째, 디지털 단절을 하십시오. SNS를 차단하십시오. 전화번호를 삭제하십시오. 메시지 기록을 지우십시오. 셋째, 정신적 단절을 하십시오. 그 사람을 생각할 때마다 의식적으로 다른 생각으로 전환하십시오. 그만. 나는 이제 이 사람에게 에너지를 주지 않겠다. 넷째, 에너지 재투자를 하십시오. 회수한 에너지를 당신 자신에게 투자하십시오. 운동을, 독서를, 새로운 취미를, 자기 개발을 하십시오. 에너지는 유한합니다. 당신을 떠난 사람에게 에너지를 쓸 이유가 없습니다. 침묵으로 에너지를 회수하고 당신 자신에게 재투자하십시오. 방법 6경계의 언어를 배워라. 침묵은 무조건적인 참음이 아닙니다. 침묵은 경계 설정입니다. 심리학자 헨리 클라우드는 그의 저서 경계선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경계선은 나를 보호하는 울타리다. 경계선이 없으면 사람들은 끊임없이 당신의 영역을 침범한다. 침묵은 가장 강력한 경계선입니다. 나는 더 이상 이 대화에 참여하지 않겠다. 나는 더 이상 이 관계에 에너지를 쓰지 않겠다. 나는 더 이상 설명하지 않겠다. 이것이 경계의 언어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경계를 설정한 후에는 절대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경계를 설정하지만 상대방이 사과하거나 애원하면 다시 경계를 허물어버립니다. 이것은 경계가 아니라 협상입니다. 진정한 경계는 협상할 수 없습니다. 당신이 침묵으로 손절하기로 결심했다면 그것을 지키십시오. 상대방이 눈물로 애원해도 분노로 협박해도 흔들리지 마십시오. 당신의 경계는 당신의 존엄입니다. 그것을 지키십시오. 이제 우리는 여정의 끝에 왔습니다. 침묵은 쉽지 않습니다. 말하지 않는 것은 때로 말하는 것보다 더 많은 용기를 요구합니다. 하지만 이것만은 기억하십시오. 당신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설명하는 것은 어둠에게 빛이 무엇인지 설명하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리 말해도 어둠은 빛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어둠은 빛의 부재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당신이라는 빛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어둠 속에 머물고 싶어 합니다. 그렇다면 당신이 할 일은 무엇입니까? 어둠에게 빛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 자신이 빛나는 것입니다. 침묵하십시오. 떠나십시오. 그리고 당신만의 길을 걸으십시오. 당신이 침묵으로 손절하는 순간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당신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 당신을 진정으로 이해하는 사람, 당신을 진정으로 존중하는 사람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이제 소음에서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이제 자유롭기 때문입니다. 침묵은 끝이 아닙니다. 침묵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말없이 떠나는 자가 이깁니다. 설명하지 않는 자가 존엄합니다. 침묵하는 자가 자유롭습니다. 이제 당신에게 마지막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은 지금 누구에게 설명하느라 당신의 시간을 낭비하고 있습니까? 당신은 언제 침묵으로 당신의 존엄을 되찾을 것입니까? 답은 당신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답은 말이 아니라 침묵 속에서 발견될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당신의 침묵이 당신을 자유롭게 할 것입니다.